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냥 걸으세요. 매일 걷고 활동적으로 지내고 계속 움직이면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걷기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 걷기만 한다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빠진 부분은 바로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게 깨닫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항이 필요하고 근육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필요하며 강하게 버텨라, 꾸준히 노력하라, 능력을 유지하라 라는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걷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몸에 신호를 보내는 간단한 동작이 하나 있습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으며 헬스장 회원권도 필요 없고 운동 능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만 투자하면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작이 바로 의자 스쿼트입니다. 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처럼 간단한 동작이라도 다리 근력을 강화하고 고관절을 활성화하며 균형 감각을 훈련하고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립적인 생활의 필수적인 기술 중 하나인 힘차게 일어서고 안정적으로 앉는 능력을 길러준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60세 이상 어르신들께 걷기만 하는 것보다 이 운동이 훨씬 더 유익할 수 있는 이유, 안전하게 하는 방법,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한 경우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처음 오신 분이라면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50대, 60대 이후에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독립적인 삶을 위한 간단하고 과학적인 건강 및 피트니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시 찾아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신뢰, 그리고 자기관리에 대한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자, 이제 솔직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규칙적으로 산책을 하는데도 다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매일 이사를 다니는데 왜 예전보다 안정감이 덜한 걸까?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착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매일 걷지만 여전히 근육량 감소, 균형 감각 저하, 반응 속도 저하, 잘못된 자세, 피로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걷기 자체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걷기만으로는 일상생활처럼 신체에 필요한 자극을 충분히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요 근육에 충분한 자극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근력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에는 근력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근육량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흔히 노화성 근육 감소라고 하며 이는 외모적인 면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은 관절을 보호하고 뼈를 안정시키며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또한 넘어졌을 때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화장실에서 일어나고 침대에서 일어나고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력이 부족하면 간단한 일상활동조차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노화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단순히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잘 움직이는가입니다. 자신 있게 일어설 수 있습니까? 안정적으로 앉을 수 있습니까? 두 손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낮은 의자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이것들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독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의자 스쿼트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마다 우리는 실생활에서 중요한 근력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력에 맞서 몸무게의 상당 부분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다리, 엉덩이, 둔근, 코어 근육이 모두 함께 움직여야 하고 뇌는 동작을 조율해야 합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한 동작 중 하나에 실질적인 근력 운동 효과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걷기는 그러한 패턴을 같은 직접적인 방식으로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걷는 사람도 푹신한 소파나 낮은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게으름이나 나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신체가 연습한 것에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체가 힘을 주어 일어서는 연습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서서히 그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는 무릎이 안 좋아, 또는 몇 년 동안 운동도 안 했어 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제가 안심시켜드리겠습니다. 의자 스쿼트는 가장 조절하기 쉽고 초보자에게 적합한 운동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물리치료사들은 앉았다 일어서기 훈련을 재활, 낙상 예방 및 이동성 향상 프로그램의 기본 운동으로 자주 활용하는데 이는 기능적이고 강도 조절이 가능하며 측정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낮게 내려갈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지, 몇 회 반복할지 모두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당신의 현재 상태에 맞춰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60세 이후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란 몸을 혹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다시 믿도록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동작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끄러지지 않는 튼튼한 의자를 준비하세요. 무릎은 발끝과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하세요. 가슴을 펴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앉으세요. 어깨는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시선은 바닥이 아닌 정면을 향하세요. 그 자세에서 엉덩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세요. 이렇게 하면 체중을 올바른 위치로 옮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다음 발 뒤꿈치와 발바닥 중간 부분으로 바닥을 밀면서 천천히 일어서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바닥을 밀어내는 느낌으로 일어서세요. 완전히 일어섰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되 엉덩이를 뒤로 밀고 무릎을 구부린 다음 의자에 살짝 닿을 때까지 천천히 몸을 낮추고 앉으세요. 이것이 1회입니다. 추가적인 지지력이 필요하다면 처음에는 의자 팔걸이나 허벅지에 손을 가볍게 얹으세요.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근력이 강해지면 사용하는 지지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고무적인 점은 완벽하게 시작하는 것이 이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술을 연마하고 신경계가 힘을 조율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며 신체 인식을 향상시키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동작 패턴을 훈련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전에는 무겁고 불안정하게 느껴졌던 동작들이 더욱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기능성 운동의 가장 아름다운 점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준다는 점이죠. 자, 이제 이 동작 하나가 노화하는 몸에 왜 그토록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근육 섬유는 자극을 받지 않으면 수축하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며 관절 경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근육 유지를 위한 호르몬 분비도 줄어들고 통증이나 두려움 때문에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력이 더욱 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나약함은 조심성을 낳고 조심성은 움직임을 줄이며 움직임의 감소는 더 큰 나약함으로 이어진다. 의자 스쿼트는 그러한 악순환을 끊어줍니다. 반복 동작 하나하나가 근육과 신경계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몸이 이 신호를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적응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루어집니다. 근육이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관절이 더 잘 지지됩니다. 움직임이 더욱 안정됩니다. 몸이 무게중심 이동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면서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코어와 엉덩이 근육이 사용되면서 자세가 좋아집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심혈관계에 생각보다 훨씬 큰 자극을 주기 때문에 지구력이 향상됩니다. 신체 전체의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 세계에서 엄청난 가치를 지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일어날 때 다리에 무겁고 불안정한 느낌이 전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손으로 힘겹게 힘을 주지 않고도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식탁에서 일어설 때 훨씬 수월하다고 상상해 보세요. 계단을 오를 때 더욱 자신감을 갖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밖에서 걸을 때 균형을 잃을까봐 덜 불안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이 일의 진정한 핵심입니다. 비현실적인 이상적인 몸매를 쫓는 것도 아니고 25살처럼 운동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고 존엄성을 보존하는 것이며 일상생활을 더 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점 중 하나는 이 운동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일 것입니다. 60세 이상의 많은 성인들은 낙상에 대한 조용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특정 동작을 피하고 움직임이 느려지며 자신의 몸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가구를 붙잡고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초대를 거절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들의 세상은 점점 좁아지는데 이는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몸이 더 이상 믿을 만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의자 스쿼트는 그러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한 환경에서 동작을 제어하는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움직임 패턴 중 하나를 익히는 것이죠. 그리고 매번 성공적으로 반복할 때마다 당신의 몸이 여전히 훈련 가능하고 적응력이 있으며 발전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한 감정의 변화는 중요합니다. 몸이 더 잘해낼 수 있다고 느낄 때 마음도 종종 더 희망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되살아나면 꾸준함이 더 쉬워집니다. 이제 저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즉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쿼트라는 단어를 들으면 곧바로 헬스장에서 하는 깊은 스쿼트, 무거운 역기,
무릎 부상 또는 뭔가 부담스러운 동작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의자 스쿼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자 스쿼트는 자연스러운 인체 움직임을 편안하고 실용적으로 재현한 운동입니다. 제대로만 하면 생각보다 관절에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는 충격이 아닌 제어된 하중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충격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점프도 없고 강하게 내리치는 동작도 없고 갑자기 비트는 동작도 없습니다. 무릎과 고관절의 편안한 범위 내에서 움직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자를 높이면 동작이 더 쉬워지고 속도를 약간 늦추면 더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가볍게 받쳐주면 다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다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약하다면 너무 낮게 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관절이 뻣뻣하다면 처음에는 움직임을 최소화하세요. 균형이 불안정하다면 의자를 조리대나 벽 가까이에 두어 안정감을 높이세요. 처음에는 의자 위에 쿠션을 깔아 높이를 조금 높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깊이가 아니라 연습이다. 핵심은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이걸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라고 궁금해하실지도 모릅니다. 가장 간단하게 시작하는 방법은 현재 자신의 능력에 따라 5도 10회 정도의 짧은 세트를 일주일에 몇 번씩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3회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10회나 15회부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적절한 횟수는 관절에 통증이 없고 동작을 잘 제어할 수 있는 횟수입니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루에 한 번 연습하세요. 매일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일주일에 3, 4일을 목표로 하세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작은 습관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하루 5분이라는 시간은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몇 달 동안 꾸준히 실천하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반복적인 신호에 반응합니다. 가끔씩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꾸준히 가볍게 연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일주일 내내 근육통에 시달리게 하는 고된 운동 한 번보다는 꾸준히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신감은 다른 모든 것을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호흡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호흡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일어설 때는 숨을 천천히 내쉬세요. 앉을 때는 숨을 들이쉬세요. 이 간단한 호흡법은 긴장을 풀고 코어 근육을 강화하며 숨을 참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 운동 중에 숨을 참으면 긴장하거나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분한 호흡은 동작을 더욱 안정적이고 통제된 느낌으로 만들어줍니다. 가장 효과적인 단계적 진행 방법 중 하나는 의자에 앉는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의자에 푹푹 앉는 대신 3초에 걸쳐 천천히 앉으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는 동작은 자세 제어력을 향상시키고 허벅지와 고관절에 자극을 주며 몸이 중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배우도록 도와줍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의자에 완전히 앉기 전에 의자 바로 위에서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이 짧은 멈춤이 근육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하면서도 동작은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5회로 시작해서 쉬워지면 6회나 7회로 늘리세요. 몇 주 후에 10회가 편해지면 12회로 늘리세요. 조금씩 늘려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탈진할 때까지 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자, 이제 다시 걷기 이야기를 꺼내보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걷기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걷기는 혈액순환, 기분 전환, 신선한 공기 섭취, 가벼운 지구력 향상, 정신적 명료함에 매우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하지만 걷기가 본래 의도하지 않은 역할을 하도록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걷기는 완벽한 근력 강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걷기를 할까 아니면 의자 스쿼트를 할까 라고 묻는 대신 어떻게 하면 두 가지를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것이 더 나은 질문입니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걷기는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의자 스쿼트는 근력과 신체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심장과 정신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둘을 합치면 건강하게 나이 드는 훨씬 더 완벽한 접근법이 됩니다. 걷기 전에 다리를 깨우기 위해 의자 스쿼트를 몇 번 할 수도 있습니다. 걷기 후에 몸이 이미 따뜻해진 상태에서 해도 좋습니다. 밖에 나가기 싫은 날에는 집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 식사 전, 양치질 후 또는 저녁 방송 광고 시간 동안에 추가해도 좋습니다. 그 습관을 일상생활에 쉽게 녹여낼수록 그 습관을 꾸준히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당신은 간단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매일 근력을 단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정체성의 변화는 강력한 힘을 지닌다.
건강한 습관은 단순히 동기만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규칙성, 단순함, 그리고 반복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 낙심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통증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당신은 이전에 운동을 시작하려다 중단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당신은 나에겐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헬스장에 등록할 필요도 없고 고강도 운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다음 단계를 밟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다음 단계가 단순히 의도적으로 의자에서 5번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리가 더 가벼워진 것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 예전처럼 의자에서 힘겹게 밀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진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러다 어느 날 일어서면서 뭔가 달라졌어, 훨씬 나아졌어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 작은 성공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작은 성공들이 모여 추진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진력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실수는 서두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의자에 너무 빨리 앉거나 통제 없이 껑충껑충 일어섭니다. 하지만 이 동작의 핵심은 단순히 반복을 완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작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통제력이 바로 비결입니다.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속도를 늦추세요. 조심스럽게 앉고 의도를 가지고 일어서세요. 몸이 전체 동작 패턴을 익히도록 하세요. 빠른 움직임은 약점을 감출 수 있지만, 느린 움직임은 약점을 감출 수 있지만, 라고 묻지 말고 각각의 작업을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사고방식의 단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닥에 엎드리지 않고도 5분 만에 완벽한 일상 루틴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자 등받이를 잡고 제자리에서 가볍게 1분간 걷거나 서서 발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다리가 풀리고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속도와 휴식 필요에 따라 1, 2분 동안 의자 스쿼트를 하세요. 그 다음에는 의자 뒤에 서서 등받이를 가볍게 잡고 1분 동안 천천히 좌우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거나 부드럽게 균형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 다음에는 심호흡을 하면서 방안을 편안하게 걷거나 제자리에서 1분간 걷는 것으로 마무리하세요. 그게 다입니다. 간단하고 실용적이며 반복 가능합니다. 그러한 운동 루틴은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다리, 엉덩이, 자세, 혈액순환 및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가장 필요한 부위의 근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이는 삶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는 진행 상황을 측정하는 명확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당신의 몸이 여전히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심한 관절통, 최근 수술, 어지럼증, 조절되지 않는 질환 또는 운동이 위험할 수 있는 병력이 있는 경우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와 상담하십시오. 심한 통증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자극은 도움이 되지만 통증을 참고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의 몸을 존중하세요. 하지만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노화하는 신체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인내심이 필요할 수도 있고 부드러움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는 여전히 변화할 수 있고 근력을 키울 수 있으며 신체 협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당신은 적절한 자극에 반응하기에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아직 너무 늦지 않았으니 의미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신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당신이 요구하는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유일한 신호가 쉬운 움직임이라면 당신의 몸은 쉬운 움직임에 적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통제된 노력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보내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운동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유행을 따르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다. 하지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효과적인 것이야말로 60세 이상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걷기가 주된 운동이었다면, 걷기가 즐겁다면 계속 걸으세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근력을 키우고 목적을 더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신체 단련을 위한 이 간단한 운동을 추가해 보세요.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자유를 지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자유가 의자에서 당당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행동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드리는 제 격려는 이렇습니다. 오늘 편안한 의자에 앉아 5번만이라도 천천히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연습하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습관이 시작되면 몸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하나의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한 번 반복, 어느 날, 그 다음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 또 다른 하나. 머지않아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더욱 안정적인 걸음걸이, 더욱 힘찬 등반, 더욱 차분해진 마음, 더욱 자신감 넘치는 몸, 그리고 다시금 삶이 더욱 열린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었다면, 원하신다면 이 내용을 더욱 감성적이고 기억에 남는 요소와 강력한 행동 유도 문구를 포함한 더 나은 유튜브 콘텐츠로 만드는데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나이가 당신의 잠재력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운동, 꾸준한 운동, 그리고 올바른 믿음을 준다면 당신의 몸은 여전히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과정을 믿으세요.